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와 설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학습과 교육 기술을 바라볼 때 왜 같은 수업과 같은 도구가 어떤 학습자에게는 잘 작동하고 다른 학습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초보자와 전문가의 차이를 인지부화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술 기반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왜 이 문제가 특히 디지털 수업에서 설계 이슈가 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쓰는 동영상, 대시보드, 학습 관리 시스템 같은 도구는 겉으로 보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학생은 이 환경에서 금세 길을 잃고 과부하를 느끼고 또 어떤 학생은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중요한 정보만 골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은 안내 수준, 인터페이스의 복잡도, 그리고 피드백 방식입니다. 초보자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무엇부터 클릭해야 할지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작업 기억이 꽉 차버립니다. 반대로 전문가에게는 같은 요소들이 낯설지 않은 패턴으로 보이고 조직된 스키마 덕분에 부담 없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수업 설계의 초점은 기능을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아니라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맞게 인지적 지원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추느냐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관점을 토대로 이제 초보자와 전문가의 정보 처리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전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틀로 다룰 것인가 큰 지도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이어지는 전문성의 축, 다른 하나는 본질적 외제적 정교화적 인지부화의 축입니다. 이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술 기반 수업 설계 원리를 뽑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습 흐름은 네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초보자와 전문가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스키마, 자동화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특성을 비교합니다. 다음으로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스키마가 어떻게 발달하고 조직되는지 과정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인지 부하가 어떤 양상으로 달라지는지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도구와 에듀테크 활동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구체적인 수업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초보자와 전문가가 같은 화면을 어떻게 다르게 읽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대시보드를 처음 접한 초보자를 떠올려 보세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색이 진한 버튼, 크기가 큰 숫자, 움직이는 그래프 같은 표면적 특징들입니다.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느라 정작 이 화면이 무엇을 말해 주려는지, 어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지까지 생각할 여유가 잘 없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매뉴얼에 적힌 순서나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같은 대시보드를 보는 전문가에게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러 그래프와 지표를 동시에 보면서 전체 상황의 패턴과 핵심 변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유사 사례와 연결해 지금 어떤 전략을 택할지 직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결국 기술 기반 환경에서 초보자는 어디를 봐야 할지 결정하는 것 자체가 큰 인지 부하가 되지만 전문가는 이미 가진 스키마를 이용해 불필요한 정보는 걸러내고 필요한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방금 본 정보 처리 차이의 배경에는 스키마라는 보다 깊은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키마가 어떻게 전문성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죠. 먼저 초보자의 상태입니다. 초보자는 어떤 영역에서 관련 개념과 절차가 서로 연결되지 못한 조각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 하나, 절차 하나를 모두 따로따로 작업 기억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분석을 할 때도
지표 뜻, 계산 방식, 해석 방법을 각각 기억하느라 머릿속이 금방 꽉 차버립니다. 이때는 작은 변화만 생겨도 금세 과부하가 찾아옵니다. 전문가는 다릅니다. 여러 요소가 하나의 스키마로 통합되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자동 처리됩니다. 학생 참여 패턴 읽기 같은 스키마 안에 어떤 지표를 먼저 보고 어떤 경우에 위험 신호로 해석할지 하는 절차가 함께 묶여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 자원을 세부 처리보다는 전략 선택, 오류 진단,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같은 상위 수준 활동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설계에 직접적인 함의를 줍니다. 초보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스키마가 거의 없다는 전제 아래 예시와 시연, 분해된 단계를 통해 스키마 자체가 만들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반대로 전문가에게는 이미 있는 스키마를 재구조화하고 심화할 수 있도록 복합 문제나 변형 과제, 통합적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제 스키마 차이가 실제 인지부하 양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 가지 부하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질적 부하입니다. 과제 자체가 요구하는 요소 수와 상호 의존성에서 나오는 부담이죠. 초보자는 스키마가 없으니 요소들을 전부 쪼개서 따로 처리해야 해서 본질적 부하가 크게 튀어 오릅니다. 반면 전문가는 여러 요소를 하나의 스키마 덩어리로 엮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과제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낍니다. 두 번째는 외재적 부하입니다. 설계가 복잡하거나 산만한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 불필요한 부담입니다. 초보자는 이런 설계에 거의 그대로 휘둘립니다. 어디에 주의를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어 의미 없는 부분에 자원이 새어나가죠. 전문가는 자동화된 전략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를 어느 정도 걸러내지만 설계가 너무 나쁘면 역시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이 정교화적 부하, 생산적 부하입니다. 스키마를 구성하고 통합하고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것은 적절하게 확보해야 할 자원입니다. 초보자에게는 과도하지 않게, 그러나 성장은 가능하도록 조절해야 하고, 전문가에게는 충분히 도전적인 과제를 제공해서 이 정교화 부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설계란 본질적 외재적 부하는 관리하고 정교화 부하는 전략적으로 극대화하는 설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지 부하의 차이를 실제 설계 원리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핵심은 같은 활동이라도 지원 수준과 구조를 다르게 조정해서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적정 인지 부하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초보자에게는 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할지 명시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시풀이, 단계별 시연, 실행 순서 안내문처럼 과정을 눈으로 따라갈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이죠. 과제의 복잡도도 처음부터 높게 주지 않고 작은 하위 과제에서 시작해 요소와 상호작용을 점차 늘려가도록 설계합니다. 여기에 더해 화면에서는 버튼과 메뉴 수를 줄여서 필수 기능만 보여주면 초보자의 주의가 핵심 활동에 묶여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전문가에게는 지원을 줄이고 자율성을 넓혀줍니다. 세세한 절차 안내 대신 개방형 과제와 선택권을 제공해 스스로 문제를 구조화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맥락에 가까운 도전적 복합적 과제를 제시해 스키마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플러그인이나 데이터 연동 같은 고급 도구 활용을 장려하면 정교화 부하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지원의 강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원리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실제 기술 기반 활동 구조에 어떻게 녹여 넣을 수 있는지 한 가지 대표적인 설계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 초보자 경로와 전문가 경로라는 두 개의 학습 경험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과제 주제와 도구는 같지만 활동의 단계와 목표, 피드백과 인터페이스 구성이 달라집니다. 초보자 경로에서는 먼저 예시 관찰이 출발점입니다. 잘 만든 모델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모방해보며 기본 절차를 손에 익힙니다. 이후에 일부 요소만 바꾸어 보는 부분 변형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에야 전체를 스스로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피드백은 즉각적이고 정답 지향적이며 화면은 단계별로 정보가 점진적으로 공개됩니다. 전문가 경로에서는 처음부터 문제 분석과 전략 설계가 핵심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제약 조건을 해석하고 어떤 접근법을 쓸지 직접 계획한 뒤 실행과 자기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피드백은 반성적 질문 위주로 제공되고 여러 창과 데이터 소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형 화면을 사용해 복합 정보를 스스로 통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처럼 이중 경로 설계를 활용하면 같은 기술 기반 과제라도 학습자의 전문성 수준에 맞춘 두 버전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경로 설계가 한 번의 수업을 잘 만드는 전략이라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초보자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전문가 위치까지 이동시킬 것인가 그 여정을 설계하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의도적 연습과 풍부한 피드백입니다. 먼저 초보자 단계에서는 외재적 부하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단순하게 기능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반복 가능하면서도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작은 연습 단위를 촘촘히 설계합니다. 이때 목표는 편하게 하기가 아니라 스키마 형성을 위한 정교화 부하만 남기고 나머지 잡음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효과를 가지려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선택이 좋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피드백 구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자는 점차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조정하고 자신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자기조절 학습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대시보드나 플랫폼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초보 단계에서는 핵심 지표와 자동 해석 코멘트만 보이게 하고 중급 단계에서는 지표 수와 간단한 필터 기능을 추가합니다. 고급 단계에서는 다양한 지표와 도구를 한꺼번에 제공해 복잡한 분석과 고급 사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런 장기 설계 관점은 이후 우리가 다룰 자기조절 학습, 설계 기반 연구, 학습 분석 단원과도 그대로 연결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보자와 전문가가 같은 기술 기반 환경을 전혀 다르게 경험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서 스키마 구조, 인지 부하, 그리고 지원 수준 설계까지 차례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학습자의 전문성을 가정하지 말고 드러내고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각 학습자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전문가에 가까운지 의식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과제 난이도, 안내 수준, 인터페이스, 피드백 구조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전문성 수준을 설계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 바로 그 지점이 기술 기반 수업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끄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설계하고 연구할 모든 수업과 도구에서 이 관점을 한 번씩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